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연일 떨어지고 있는 브라질 헤아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 헤아라 환율이 연일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불안해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브라질 헤아라가 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들 하실 텐데, 그 부분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채권 가격은 연일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원 헤아라 환율 자체가 연일에서 빠지다 보니까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채권 가격 상승분보다 더 많이 깎아먹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금 보시면은 달러 대비 헤아라 환율을 보시면은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이미 상방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브라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보시게 되면은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원대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금 보시면은 다행스럽게 환율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브라질 헤아라 환율과 우리나라 달러 환율, 원화 환율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헤아라는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고, 원화는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멕시코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페소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반짝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를 시키다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18일 경에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경에 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전까지는 연금 개혁이 끝나고 세제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를 앞두고 있었던 브라질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브라질도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렇게 인하의 가능성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희가 어디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발표를 하기 직전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동결 발표를 하면서 원화 강세를 지켜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금리에 대한 발표를 함에 따라서 헤아라와 원화, 이 두 통화의 가치는 격차라든지 그 격차의 속도나 크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브라질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 국가만 놓고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5%에서 지금 이제 0.5%로 인하를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은 기준금리가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환율이 지금 지지난주와 같은 상황에서 1200원대 위로 계속해서 환율이
급상승했다고 하면은 외인들의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랐고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멈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리 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지금 현재 1.25%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통화 디스카운트가 한창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통화 전쟁이라고, 화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게만 보실 게 아니고 희망적인 소식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는 2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중국 본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고요. 반대로 한국 시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한국의 코리아 원화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 안정세를 지금 빠르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이 무역 전쟁에 보이지 않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양국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위안화와 달러 환율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은 당분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헤아라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달러 대비해서 지금 천정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환율이 저희 코스피 지수와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코스피 주가 지수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단순히 환율 자체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1180원이다, 1200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와 비슷한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나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화가 강세인지 위안화가 약세인지, 또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약세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환율이 작년에는 113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다, 이렇게 과거 대비해서 현재를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화 수준과 다른 나라 통화 수준이 달러 대비해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현재 포지션을, 저희 통화의 포지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브라질 헤아라는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속도와 반응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6월 이후에 헤아라 환율은 안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채권에 대한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월 중순 이후에 고민해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끝으로 한국과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